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부재정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리하여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안중 도서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부서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2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21년 서부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75억 4,265만 원으로 총 69억 2,8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440만 원을 계속 이월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와 입원 치료를 받은 6,894가구에게 생활지원비를 65억 7,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 사업은 34,572명에게 30억 8,571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1억 8,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389억 7,9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억 8,6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7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과 소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인해 집행잔액 2억 2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시설비는 서부복지타운 내 노인복지관 내부 공사비로 준공지연에 따라 공사비 8,737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만장시기 조례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54억 9,62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옥외 봉안당 등 대체시설 설치 사업은 설계비 3,250만 원을 사업을 이월하고 공사비 21억 2,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 신청 부진 및 이용 저조로 집행잔액 2억 3,744만 원과 9,6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6개월에서 36개월 영아에게 비상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이용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4,4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야간연장 보육 어린이집의 전기료,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국도비가 가다하게 내시되어 1억 7,120만 원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9억 7,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소사벌 A-7블럭의 LH와 공동으로 생활 SOC 복합화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집행기간 절대 부족으로 5억 2,3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29쪽입니다. 다함께 돌보는 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당초 설치를 희망했던 수요처 3개소의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잔액 1억 5,9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이직으로 인한 미채용 기간 및 지원 대상 감소로 인건비 항목의 집행잔액 9억 7,7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 현액은 32억 3,996만 원으로 지출액은 29억 7,571만 원, 2월액은 5천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424만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건축 기본 구상 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으로 용역 준공 기간이 22년 10월로 예정되어 5천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배달이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1억 6,500만 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기성금 7,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주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타당성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3,47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2차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일시 중지로 2,2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294쪽입니다. 전산장비관리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 등에 따른 유지보수 기간을 조정하여 9,5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장당도서관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으로 9,663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잔액은 2,6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 현액은 51억 3,8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2,486만 원, 집행잔액은 1,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지금 그 복지정책국 예산이 보니까 6,401억 원, 8,721만 원이고 지출이 그 6,057억 원, 8,938만.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잔액이 213억 3,434원 나면서 집행률이 3.3%인데 이게 그 집행률은 적어도 이게 굉장히 그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에 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도 59억 6,631만 원, 사고이월도 3억 5,427만 원, 계속비가 67억 3,380만 원. 그래서 계속 2월 금액이 보니까 130억 5,438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명시이월이 59억 6,631만 원이 남아 있고 사고이월이 3억 5,427원이에요. 이게 그 예산이 지금 저희가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게 유효 적절하게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이런 2월 되는 금액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또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이런 게 조금 아쉽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명시 2월이나 이제 예. 계속비 2월이 많은 이유는 예, 예. 이제 건립 사업이 이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에 가장 이제 주요한 거는 이제 뭐 그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복지시설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됐으나 그 해에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3회 추경에 그렇죠. 많이 이제 국도비가 예산이- 이제 내시가 되면서 절대적으로 이제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 예산이 설립이 돼서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2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명시 2월이고 사고 이후 저기 2월률이 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건립 뭐 이런 추진비 이런 게 좀 계획대로 안 돼서 이제 2월 시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그 이 사업비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 된 거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 사업들은 지금 국장님이 아니시라 잘 모르는데 답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명시 2월된 사업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지만 뭐 저희가 이제 뭐 봉안당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지금 이제 설계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공사 발주는 아직 이제 안 된 상황이고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야 이제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집행이 좀 미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119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그 2월 된 금액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서부 복지타운 건립이 이게 지금 우리가 75억 4,265만 원이 책정이 돼서 69억 2,824만 원이 지출. 지금 그 2월 잔액이 보면 여기도 6억 1,44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이 복지타운은 지금 저쪽에 안종 쪽에 지금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완공이 됐나요 지금? 네, 완공은 이제 21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예, 이제 올해 저희가 그 3월에 예. 개관식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게 건립이 되고 그랬으면 뭐 이제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는데 서부에만 없어서 좀 아쉽고 했는데 이제 서부에도 이렇게 건립이 돼서 그 서부 지역 사람들의 그 어르신들의 그 진짜 희망 사항이었던 일이 이루어져서 저희도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복지정책과의 그 13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그 청년들 그 취업할 때 면접을 보러 갈 때 그 면접 정장을 대여를 저기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1,300만 원이 잡혀가지고 예 8,591만 원이 이게 이제 지출이 됐어요. 2월 얘기 보니까 441만 원이 됐는데 지금 이게 그 평택 우리 시에서 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아이들이 이 제도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일단은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이제 욕구가 이제 많았던 사업이고 또 사실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장을 대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옷으로 대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포인트 카드 뭐 이런 걸로 지급해 주는 거겠죠? 아닙니다. 옷으로 이제 대여를 하는 거고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업체가 서울과 수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 가서 이제 그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옷을 선택을 하고 이제 뭐 구두나 뭐 넥타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세트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고 나하고 면접 보고 와서는 또 반납하는 건가? 반납하는 거죠. 이게 뭐 본인들이 이렇게 좀 갖는 거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가서 빌려 입고 또 하고 반납하고 이런 제도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그
요즘 뭐 옷 없어서 아이들 면접 보러 못 가는 세상은 아닌데 그래 이런 제도가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또 긴급하게 쓸 수도 있는 제도라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알았고 이게 또 청년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교통비 지원도 이게 그 있는데 이게 많지는 않네요 예산이. 교통비 지원 받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지금 400만 원 정도가 돼서 지금 398만 원이 사용이 됐는데 교통비는 어떻게 이제 현금 그 카드로 교통카드로 카드로 줘야 되겠죠? 1인당 이제 30만 원까지 해서 카드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이용자는 이제 100한 2, 30명 정도가 이제 이용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21년까지 저희가 21년에는 저희가 전액 11호 네.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이 사업이 생겨서 시사업은 일머를 하였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번 면접을 굳이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뭐 여기서 합격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또 불합격돼서 또 다른 뭐 저기 뭐야 사업소로 가고 이제 이럴 때 이게 그 1인당 얼마가 1년 동안 한정이 있는 건가 이게? 1인당 1년에 총 저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0만 원. 그러면 그거 넘어가고 이제 이러면 이제 안 되는데 물론 좀 뭐 교통비가 취업하러 가는데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거 타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133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6,300만 원인데 청년 월세를 7개월만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최대 1년 동안 12개월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평균적으로 이제 그 지원한 게 이제 7개월이라는 거고 개인당 따졌을 때는 1년 동안 12개월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월세 7개월 분이라고 여기 있어서 이게 1년이면 1년이고 뭐 2년 전세나 월세는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거 뭐 살다가 그냥 사글세 살다 말이라 소리인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뭐 여기에 지금 표기하기는 7개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저 7개월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책도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사회복지과인데요. 146페이지 봐주세요.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서 이게 4,500만 원에서 지원금 쓴 지출액이 4,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돈 이렇게 조그만 돈 갖고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임대주택은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보증금을 납부할 부분이 예. 한 250에서 한 4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1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소득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LH나 이런 데서 주거 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또 제도가 있어요. 전세금 최고 8억 8천만 원인가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이 사업하고 그거는 또 틀리는 사업인가요? 예, 그건 좀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저소득 그 사례 관리 대상자라고 해서 예, 예. 저소득 가정 중에서도 이제 위기 가정 이런 가정들이 위기 이제 가정. 긴급하게 이제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갈 경우에 예. 그런 거를 이제 그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 LH에서도 이게 저소득층에서 최고의 8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격 차이도 현저히 틀리고 있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노인 장애인과 1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그 위에서 지금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6,977만 원이 이게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모든 요양원 평택시의 요양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3개 시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 지원이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 사항은 그 2008년도 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예. 시설에 입소한 그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설에 저기 보호하고 있는 그 수급자들한테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거기에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어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설로 그 개인의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 소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노인 장기 요양시설 한마음 대축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그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게 행사가 연도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 맞나요? 그 남부 지역에서 한 번 하고 북부 지역에서 한 번 하고 서부 지역에서 한 번 이렇게 그 한마음 축제가 그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 그 장기 요양시설 협회에서 예. 1년에 한 번 그 한마음 축제를 예. 그러니까 요양 그 원장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거를 하더라고. 이게 그 사업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만중 지역인가 오서 온 것 같아서 저보고도 한번 인사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못 간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요양 그 시설끼리 만나가지고 친목도모하는 이런 단체 모임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전에는 그 협회가 두 예. 개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 예. 사업이 이 단체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다가 다시 통합이 돼서 예, 지금 새로 예산을 그게 해서 지금 몇 단체죠? 지금 50 그때 3개 시설이라고 그랬나요? 요양시설은 저희가 그 53개소 예. 공동생활 가정하고 예. 요양시설하고 현재 53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제가 관련된 시설 포함하면 한 200개 이상 되는 걸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잘 정확하게 해서 좀 해주시고 이게 그 경로당 이제 그 현대화 사업이 있네요. 157페이지에 보면 이거 명륜 경로당 리모델링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이게 7,396만 8천 원이 됐는데 이게 그 명륜 그 경로당 신장 이동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한 곳에 많이 지원해 주기도 하나 보네요. 이거는 오래된 노후 경로당에 대한 예. 그 안전 진단을 해서 예.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오래되고 열악하거든. 신장 이동 동사무소 그 건너편에 있는 노인정인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노인정 그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그 비용이 없어서 지원금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애쓰시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지원금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안전 진단에 의해서 이상이 있다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점차 순서 접수 순에 의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주시나 보죠? 일단 저희가 3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30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제도고요. 또 노인 장애인과 16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로비 콘서트가 있어요. 이게 아마 재작년에 돼서 이게 작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진행이 됐네요. 비대면으로 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실제로 행사를 했습니다. 소규모로.
소금으로 네. 했어요. 이게 이제 그 권역별로 뭐 복주간 로비 콘서트라고 그래서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4개 복지관의 로비나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계획이 있어요? 예, 올해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시립추모공원 그 봉안당 그 설비 그 설치비가 지금 이제 이게 2억 1,750만 원에서 이게 이제 집행이 뭐 1,749만 원만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게 아까 그 시설이 봉안당 시설이 그 대체 시설 뭐 설치비 같은 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안 돼서 실시 용역비하고 이게 이월돼서 그런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그 대체 시설을 그 이전하는 데 따른 검토가 좀 미비해서 저희가 그 이제 5개 보관담 철거비하고 네. 그리고 재래단이나 이런 시설들을 그 준공 전까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그 대체 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 봉안당이 그러면 그 시립추모공원에 이미 이제 다 저기 다 차서 이게 그 밖에다가 이제 봉안당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다 그 안에 부부 다니고 개인 다니고 다 이제 그 빈 곳이 없이 다 저기 차 있는 건가요? 지금 그 2024년도에 만기가 네, 예상이 돼서 저희가 네. 이제 그 5개 봉안담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이제 제2추모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서는 이제 봉안당이라고 하고 어느 단어에서는 봉안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봉안당은 그 함 속에 대해서 유리관에 넣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봉안담이라고는 보면 이제 밖에서 보일 수 없이 이렇게 딱 밀폐되게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하는 시설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저기 하는 건 옥에다 하는 대부분의 이거를 봉안담을 옥에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봉안담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안당 마냥 유리관 넣어서 다 보일 수 있게 하는 시설인가요? 지금 그 제2추모관 건립을 해서요. 그 네. 안에 5개 봉안 그 유골함을 안에 그 설치하는 설치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그 만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도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 24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 맨 위에 보면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이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이게 그 3억 3,760만 원, 지출이 3억 1,150만 원이 이게 이제 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그 양육해가는 입양해가는 가족한테 드리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그 입양을 해가려고 하면 그 법적인 어떤 절차를 굉장히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입양해가지고 지난번에 매석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만 타먹고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방치하고 하물며 아이를 뭐 이렇게 살해한 이런 사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요? 입양 관련해서는 네. 복지부에서 선정한 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대상 아동하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입양 알선을 해주고 있는 이제 이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당이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수당이나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 돈을
저 수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잘 그 아이를 위해서 양육을 잘 하는지도 관리 감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돈만 받아먹고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방치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우리 평택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배달이 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2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중앙 도서관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입주가 언제 입주를 저기 예상을 하고 있죠? 26년도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달이 도서관이 중앙 공원 내에 이게 네, 설치가 한박산 공원이 중앙공원에 있는데? 위치할 예정입니다. 글쎄 이게 그 언제 이게 도서관이 우리 평택 북부 지역이죠. 그쪽도 고덕도 이렇게 도서관 배달이 도서관을 가보고는 많이 부러워해요. 시설이 좋고 이제 이러는데 여기에는 초록 도서관이 있고 장당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지만 협소하고 비좁고 이제 이런데 이제 배달이 도서관을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중앙 도서관은 언제 건립이 되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이게 보니까 2억 7,724만 원이 됐고 이제 지출이 2억 4,250만 원이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1,600 참 1억 6,500만 원 타당성 용역 조사비네요. 예, 용역 수수료. 네,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몇 평 정도의 이렇게 건축이 예산이 돼 있나요?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은 12,000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중앙 투자 심사 단계에 있는데 예, 예. 면적이 너무 적다. 많다고 많아요? 재검토가 떨어져서 뭐 9,000 제곱미터 정도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재검토를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거 저기 하려면 주차장도 좀 시설도 좀 예, 완비해놓고 그렇습니다. 해야 되면 좀 네네. 대지도 좀 넓은 평수가 있어야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언제 또 고덕 신도시에 이런 도서관 하나를 정확하게 지을 때 좀 쾌적하고 좋게 져야지 협소하고 뭐 평수가 많아서 이거를 너무 많다 이렇게 다시 재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없었으면 하는데 예. 하여튼 우리 그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 이현희 도서관장님. 중앙동 도서관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들 많습니다. 백 124페이지 복지정책과 생활비 지원비하고 코로나19 관련 생필 문제 연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4억 2,400, 1억 8,800. 왜 이렇게 집행비가 많이 남은 거죠? 요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가 된 가구에 대해서 이제 생계비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어떤 수요가 정확하게 이제 예측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이제 국도비를 이제 배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행하고 이제 4억 4천 정도가 4억 2천 정도가 남은 상황이 되겠고요. 네, 생필품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제 수요 예측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게 중단이 됐던데 그죠?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됐던 거죠? 이거 생활지원비하고 생필품 생활지원비는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재 하고 있어요? 예, 금액이 네.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1인 가구는 47만 4천 원, 뭐 2인 가구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무조건 1인은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은
아무리 가구 원수가 많아도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만 줄었지 생활지원비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은 올해 1월까지 이제 지원을 했고 이제 2월부터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지원된 거예요? 네네. 그러게 작년에는 이거를 코로나 확진자들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언젠가 생필품이 뭐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1월까지만 하신 거구나. 이게 국도비 뭐 시비는 안 들어간 거였죠, 이거? 국도비 전액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시의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우선 하고 경기도에서 이제 재난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다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 평택시는 코로나 확진자 줄고 있는 추세죠? 네, 그죠. 지금 보니까 계속 줄고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그 보훈 선양 사업 이 잔액이 좀 이렇게 남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보훈단체의 네. 각종 이제 행사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제 위령제라든지 뭐 추모식이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행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행사 규모도 이제 축소를 해서 했고 취소된 행사도 많고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축소하고 뭐 취소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134페이지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 지급이 1,299명만 되고 나머지 한 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그 저희가 이제 특수 시책으로 이제 마련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 수요를 예측을 할 때 이제 2,500명을 예측을 하고 이제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뭐 신청률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1,300명 정도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뭐 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사업비가 저기 작년에 이제 추경의 예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썼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사회복지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예. 지금 4,69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게 몇 분 정도 저 장례비 지원하신 겁니까? 예, 50명입니다. 50명 정도. 예. 이게 매년 이렇게 교통 뭐 예,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좀 더 많이 올해는 지금, 많았습니까? 예, 추세가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 사망 장례비가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제 수급자는 이제 80만 원까지 되고요. 일반인은 16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실제 장례를 이제 치른 분한테 이제 비용을 실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비 뭐 도비 전액 도비입니까? 도비 30%에 시비가 12%. 70%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또 좀 늘어날 그런 요즘 그 무연고이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주변에 보면 그죠? 예. 이런 실제로 이제 무연고인 경우도 있고 네. 가족이 있는데 이제 인수를 안 받겠다. 그런 그렇게 해서 분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건 좀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좀 적극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과 155페이지 노인대학
그 운영 지원 해가지고 지출이 이제 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 노인대학 작년에 운영을 안 하셨죠? 거의 노인대학 운영이 안 됐죠? 네, 저 노인복지관 휴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하고 있어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의 한 번도 안 한 거죠? 작년 21년도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 장애인과 지금 예산이 지금 2,634억이고 지출 2,445억 했는데 여기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노인 그 장애인과가 분리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노인과 일이 뭐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노인과 장애인과 이게 따로 그런 거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검토 중이신가요? 일단 그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부모회 등에서 그 분과를 네.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아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네. 네. 시에서는 별도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그 분과 검토 의견서는 총무과에 매년 제출하고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이쪽이 아무도 많으니까 업무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그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잔액이 한 4천만 원 남았는데요. 이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진행이 지금 지원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노인 일자리에 지원자가 많습니다. 많죠. 근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일단은 그 지원 그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네. 65세 이상 그 기초연금 대상자나 차상위 정도는 돼야 노인 이게 일자리를 지금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노인 일자리 이 사업이? 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이 그 민원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좀 잘 챙기셔가지고 잔액 좀 남지 않게끔. 이것도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이거?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 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잔액이 좀 많이 나와 1,300 정도 쓰고 나머지 4,600 이상 169페이지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아, 네, 이거는 그 도비 매칭 사업으로 네. 예산이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신규 사업이면서 네. 대부분의 그 의료비하고 그 보조기구, 의료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그 긴급 의료비나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대부분 그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그 노인장애인과에 신청하는 부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한 1,35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는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거네요. 예, 많이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중복이 되니까 이쪽 노인 장애인과로는 신청을 별로 안 하신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적극 이거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4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 집행자금액이 뭐 실행액 지출액이 제로예요, 제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이 사업 2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5,552만 원. 맨 위에 거 174페이지 맨 윗줄 맨 위에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아,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지마비라든가 호흡기 착용 이제 그 독거나 취약 가구 대상자로 이런 분들은 거의 그 24시간 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이 활동 지원을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2021년도에는 없고요. 네. 2022년도에는 한 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신 저기 공모하신 거 아니에요? 국비 저기 그냥 내려온 겁니까? 네, 내려온 아, 겁니다.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그런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사지마비라든가 뭐 호흡기 착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네. 그런 분들은 병원에 입소해 계시기 때문에 예. 집에 이건 집 네, 24시간 케어하는 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런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1급 뭐 몇 분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예,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것도 똑같은 내용들이겠네요. 발달 장애인 뭐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이것도 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부 활동 부분이 좀 중단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예. 이 발달 장애인들 좀 지원하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챙겨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들 그 부모가 이제 케어하고 이런 그런 저 발달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부모가 같이 케어해야 되는 그런 거를 또 저희 시에서 뭐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 뭐 센터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그런 데서 좀 돌볼 수 있게끔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이게 부모가 항상 그러니까 그 장애인은 나이가 먹는데 부모는 계속 나이가 더 먹으니까 이제 케어도 못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같이 좀 고민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네. 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로 그런 그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연구 용역비를 저희가 세웠고요. 그리고 장애인 그 실종 장애인 그 스마트 워치라든가 뭐 인솔 이런 사업들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용역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교육과 여성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잔액들이 이렇게 좀 남았는데요.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국공립 리모델링 할 경우 그 개소당 1억 1,000만 원씩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할 때는 500만 원씩 개소당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저희가 한 개소당 리모델링비가 1억 1천만 원이 내려오지만 한 6,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1.1억 정도 내려오는데 6,300 정도 소요된다고요? 그래서 그 잔액이네요. 그리고 이 지산 시립 안정 어린이집 이전 건축하고 지산 어린이집 이전 건축 이 지금 명시열됐고 됐는데 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안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송화지구에 택지지구에 들어가는데요. 횡성 도서관, 그다음에 예절관, 그다음에 저희 그 시립 안전
어린이집이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6년도에 거의 준공 예정을 갖고 있어서 예, 계속비로 해가지고 된 사항이 네, 되겠습니다. 26년 중공. 네. 지산 어린이집은요? 지산 어린이집은 이거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인데요. 네. 현재 이제 설계 용역 중이고요. 작년도 그 3회 추경 때 내시가 돼서 이렇게 명시 2월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24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24년도. 예, 지금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예, 이쪽에 그 빨리 이 진행이 잘 돼서 빨리 그 제대로 그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다. 이쪽 어린이집에서 그 예전에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빨리 계획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29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 함께 돌봄 센터는 그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봐줄 부모가 없을 경우에 아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학습도 하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엄마 오는 시간이나 아니면 학원 갈 시간하고 그 사이에 이제 와서 돌봄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네, 그렇습니다. 이또 설치비 명시율 3억 3천만 원 되고 집행전액이 1억 5천9백이 남았는데 이건 왜 그렇죠? 아, 저기 명시 설치비. 2월은 예. 저희가 3천만 원은 그 저희가 그러니까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신청한 이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지원이 5천만 원이래 가지고 5천만 원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 2천만 원 설계비는 이제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쓰고 3천은 명시효를 하고 추가로 저희가 올해 2022년 분예산을 이제 반영해서 지금 6호점으로 저희가 지금 곧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호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5군데 있나 보죠? 네, 5호점 있고, 했고 6호점도 6호점 이제 하는 설치비입니까? 시설비? 네. 근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잔액은 이제 저희가 그 도에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이제 국가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확대하라고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줬는데 네. 그게 이제 신청하겠다는 곳이 저희가 직접 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유휴 공간을 저희한테 이제 무상으로 기부를 해서 10년 동안 계약을 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네. 이거 국비 매칭 사업 같은데 몇 대 몇? 다 함께 돌봄 센터 저기 뭐 시설비 설치비는 네. 국비가 50%, 도비 15, 12, 35% 되겠습니다. 50, 15, 35. 그럼 이게 지금 3억이면 이게 한 군데에 설치하라고 아니, 그 1개소당 5천만 원. 네, 네. 1개소당 5천만 원. 이게 리모델링비를 말합니다. 1개소당 5천만 원, 6군데를 했는데. 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집행액이 1억 5,900. 1억 5천 정도. 3개소. 3개소 하고 3천만 원은 명시 2월 네. 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1억 1,052만 4,200원이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6군데를 지금 다 하는데 비용이란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지원 1억 4천 정도에 6군데를 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작년에 21년도에는 저희가 그 전에 20년도에 2개소 하고요. 작년에 했던 데가 3호점, 4호점.
그리고 이제 유승 한내들 그게 6호점 예정지인데 네. 꼭 2천만 원만 쓰고 3천만 원은 명시 2월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일개소당 지원금이 5천만 원밖에 5천만 안 되기 원이라? 때문에 네. 예, 돈을 많이 내려와도 네. 개소수가 맞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242페이지 그 퇴소 및 보호 종교라동 자립 정착금 지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공동 시설에서 이제 퇴소한 아이들 그 하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이것도 매칭 몇 프로입니까? 네,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30, 70. 근데 지금 4,500 정도 남았는데 이건 아동이 이렇게 이 인원이 많지 않나 보죠? 이제 아동들이 이게 지원 대상이 양육시설하고 가정이탁 보호 아동들한테 주는 이제 자립 정착금인데요. 네. 뭐 전출입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퇴소가 연장되거나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명 지원한 금액입니까? 양육시설 퇴소아동 6명에 6천만 원, 가정위탁 보호 종교아동 4명에 4천만 원 하고요. 그 21년이 아니라 20년도 퇴소아동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해가지고 총 11명한테 지원된 상황입니다. 20년도까지는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올해 21년도부터는 1,000만 원 1인당.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1,500만 원으로 1,500이요? 네,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금액으로 이게 정착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네, 이 네. 돈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부분이지만 네. 이제 이 아동들은 그 퇴소를 하더라도 수당을 월 5년 동안 30만 원씩 수당 별도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국가장학금 연계되고 그리고 이제 기초수급자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LH 주택이나 그 이제 자립하는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주택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또 있습니까? 네, 지원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조금은 자립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처음 사회로 진입하는 그 아이들인데 이런 좀 지원이 제대로 돼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좀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같이 좀 계속 지켜보면서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이 도서관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어르신들이 강사가 돼서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책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양계층이 다 코로나 취약계층이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금 집행전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어르신들이 방문을 강사가 해서 돼서 독서, 어린이나 책 읽어주고 이런 예, 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시간으로 호흡곤란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평택시 인구가 지금 57만 5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평택 시민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우리 복지국
정영민 국장님 부재중으로 우리 이창현 과장님이 국장님 대행까지 업무를 맡아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현 과장님과 김대환 과장님, 안순복 과장님, 홍성여 과장님, 김현승 과장님, 이광재 센터장님, 유현미 관장님, 이수경 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이 좀 가라앉았죠? 제가 1시간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이 6,40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 예산이. 우리 시 연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28% 정도 됩니다. 그죠?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네. 그 많은 금액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복지 쪽에서 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입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복지 예산을 좀 많이 상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 집행률이 예산의 94.6%, 명시월이 0.2%, 사고이월 0.2%, 계속비월이 1.1%.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진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저 복지정책과 과장님 업무 추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국장님 것까지 해서 2천만 원.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네. 전체적으로 네.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죠? 작년까지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단체나 뭐 관련자들이랑 그 뭐 식사나 뭐 이렇게 할 기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종결이 되면 좀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 업무 추진비는 좀 많이 우리 저기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 그 법에 허용되는 데까지 좀 상승을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안중도서관이 업무 추진비가 얼마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과가 되면서 네. 예, 그 한 분기를 나눠 받은 거라 작습니다. 7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배다리가 698만 원 정도 되고 평생 학습센터가 480만 원. 아동복지과가 또 되게 적네요. 198만 원. 네, 억울하시죠? 예, 좀 우리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업무 추진비 좀 많이 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그 123쪽을 보시면 그 위기 이웃 발굴 지원 그 도비가 있어요. 이게 잔액이 645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100% 이용을 못한 뭐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두 그 기관이 이제 활동하는 이유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이제 또 자원도 개발을 하고 해서 이제 대상자를 지원하는 이런 일까지 하는 건데 저희가 뭐 계속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이제 그 발굴을 위한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 몇 가정 정도 발굴했나요? 대충?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건수는 네. 굉장히 많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아, 따로 네, 네, 보고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이기이웃 발굴을 했을 때 이제 작년 물품 지급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물품은 어떤 물품을 지급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마스크랑 네. 그 마스크 거리라고 하죠. 그거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 장애인과 151쪽을 좀 보겠습니다. 151쪽.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게 다 집행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그 경로도 식당 운행을 네. 하는 대신 그 대체식을 대체식으로? 대체식을 이제- 마련해서 지급하고 아, 집으로 이렇게 뭐 있습니다. 예. 배달 뭐 이런 식으로.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아,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대체식으로 했어요. 여성 보육과 222쪽 좀 보겠습니다. 그 도비 이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1년에? 지금 현재 그 세출 현황 자료에는 네. 이자 수입이라고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실제상으로 여기 집행 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인데 예, 좀 그 집행 잔액이라는 말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에서 집행 잔액과 함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25쪽 좀 보겠습니다. 아, 228쪽이요. 아동범죄 예방 활동으로다가 그 1,0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예방 활동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시죠? 네, 이거는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지정해서 네. 이 사업을 했는데 평택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 연합단에 네.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네.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타 학교 폴리스 학부모님들은 이 내용을 알면은 좀 서운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이게 뭐 회전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평택 초등학교를 그런 아.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 초등학교 네. 학부모 폴리스 연합단에다가 준 그쪽으로 것입니다. 그 단체로.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거기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비가 300만 원이 그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에 다자녀 가정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대상 가구가 셋째 이상 그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000가구 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셋째 이상 난 가구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지원 대상은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어서 그 이제 거기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좀 현재. 그 밑에 보면 이제 5억이라는 비용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양육지원금. 네네 그렇습니다. 네. 4억 9,150만 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네. 별도로 집행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236쪽 좀 봐주십시오. 지역 아동센터 돌봄 인력 인건비가 3억 9,500 이게 한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되고 뭐 몇 년 이렇게 해서 한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시적으로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지원하고 있고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로 예상해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게 한시 지원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돌봄 인력을 연속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지역 아동 돌봄 인력을 인력 창출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시 지원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센터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삭동 668-1 토지에 네. 지금 학습센터 건립 그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평택 학습관이 어디 있죠? 학습관이 지금 지역별로 있습니다.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서부 서부 지역. 지역. 예. 남부 지금 이 위치가 남부죠? 네, 그쪽으로 예. 근데 그 지금 서부나 북부에서 학습관 제가 여기 보니까 약 한 1,719평 정도 전체 면적이 3,400평 정도 되는데 1,673평은 매각을 하고 1,719평 부지에 학습관 건립을 했는데 이 주차장 대수를 지금 보면은 58대예요. 예. 이 가능한 겁니까 주차 대수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그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면적을 전체 면적 중에 1,700을 쓰는 거로서 이제 검토를 일환을 한 거고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 검토가 지금 최종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의원님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 주차 대수가 저희도 좁다,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그럼 현재 그 용역을 진행 중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일 그 용역사하고 좀 미팅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예.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게 주차 대수가 바뀌어야 되는데 설계 용역이 들어가면은 또 뭐 연장 시간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녹색건축 사업소에서 저기 건축과에서 이거 관할할 거죠? 거기서 이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지금 북부나 저 서부 쪽에는 주차 면적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제가 좀 주차장으로 보면은 지금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우리가 평성학습센터 총괄 그 컨트롤 그 역할을 하는 저기 위치에 있는 교육장인데요. 그 지하에 지금 주차장인데 12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이제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근의 그 상업 뭐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이제 주차를 장기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설계 변경 용역 들어갈 때 주차 대수 바뀌는 그 숫자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우리 관장님들 배다리 도서관 이현미 관장님 거기 불편한 뭐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시는 만큼 요구 사항도 많은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도서 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못했는데요. 이제 그보다는 이제 내년 예산은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했지만
도서관은 늘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제가 좀- 왜 여쭤봤냐면요. 도서관 이용 목적에 안 맞게 네. 행사가 거기도 많더라고요. 배달의 저수지를 이렇게 인근에 끼고 어떤 그런 배경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택시에서 거기서 이렇게 행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아, 의원님, 그 도서관이 그 예전에는 뭐 학생들 공부라든가 대출 반납이 위주였는데요. 현재는 도서관 법에서도 시민들의 문화 증진이나 예술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 대관이라든가 이것이 저희의 고유 목적이자 시민들이 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뭐 공공시설이 필요하면은 별도로 그 행사 건물을 별도로 저 배달의 저수 쪽에다가 새로 건립을 하더라도 도서관 내에서 또 행사를 자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 개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의원님, 현재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뭐 선진국들일수록 별도의 시설들을 다 따로 짓지 않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뭐 공연이나 강연도 듣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종합복지 뭐 문화시설로서 기능하고 있고 그것이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독서실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방향으로는. 우리 관장님이 책을 안 읽으시는구나. 아, 가장 기본적인 게 독서기는 하지만 독서와 문화 예술이 함께 기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간 도서관에서 이제 그 정리하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폐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저기에 뭐 이렇게 보내시나요? 아, 1차적으로 이제 제적 과정을 거치면 사립 작은 도서관들에게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도 너무 낡거나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폐기를 폐기를 합니다. 하고. 예, 예. 재활용 폐기를. 몇 건 정도 연간 뭐 몇 건 정도 처분이 되나요? 아, 매년 다른데 이동에는 예. 책자가? 그 이제 법적으로는 전체 장소의 7% 이내에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너무 낡거나 이용하지 않는 책들이 서가에 많이 있으면 신규 도서를 꽂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용률을 따지거나 훼손률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제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복지대단 민간 위탁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을 시켰어요. 상임위원분들이 위원회 소속분들이 그래서 아마 본회에 가면은 부결을 됐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본회에 올라가면은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복지사 분들이 한 135명이 지금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일단은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거에 대한 이제 그 동의가 이제 안 되는 부분 때문인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일단은 이제 뭐 고용에 대한 그 불안정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재단에서 이제 일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인정감을 이제 저희가 뭐 박탈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책임을 이제 질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분들은 현재 이제 중공무원 입장으로서 아주 그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꼭 이렇게까지 평택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그 민간 위탁에 갔을 때 그 평택시의 그 복지 모델 뭐 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용역 주나요?
일단 그 부분은 재단의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재단의 그 뭐 정책실이라든지 기획연구실에서 이제 해야 될 업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산하시설 직원들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대상자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사무처의 역할과 산하시설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 시민 투표로 해서 이게 찬반성을 가려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 안 하시면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자료로. 말씀 못 되시면은 매스컴 방송 나가니까 말씀 못 되시는 거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손할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모두 다 애쓰셨습니다. 이창년 과장님. 정형민 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일단 제가 과장의 위치에서 국장님 역할을 대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 업무적으로나 뭐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방금 전 손남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단권에 대해서. 이창영 과장님 자녀분이 장애인이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중앙보호센터에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중앙보호센터에 보내고 싶습니까? 일단은 그거는 뭐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이거에 볼 대해서만 것이 말씀해 아니고, 주십시오. 서비스 질이 어느 시설이 좋은지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답을 피하시는군요.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될 겁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민간에서 서비스하는 곳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